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십시일강 158회예요. 와우, 십시일강에 재능 기부를 한 지 벌써 158회가 되었어요. 대단하죠? 오늘은 김윤희 작가님을 모셨어요. 김윤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치유의 징검다리 감사의 힘이란 주제로 재능 기부를 해주실 텐데요. 또 책도 쓰셨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필사하는 또 책을 쓰셨고, 또 전자책도 쓰셨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 시인이세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감사의 힘으로 놀랍게 그 능력을 타파해 가고 있는, 네, 정복해 가고 있는 우리 김윤희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유, 이렇게 네, 멋지게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4일강 158회 공개특강에 초대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치유의 징검다리 감사의 힘이에요.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작가이자 시인이자 낭독 튜터이자 감사 멘토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셨는데요. 비디오를 끄신 분도 있지만 잘 들어봐 주시고 감사가 많은 경험을 하게 하지만 기적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삶이 감사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 오늘 짧게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PPT로 보여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잠시만요. 공유 눌러야죠. 발표, 네, 프레젠테이션, 예, 좋아요. 네, 그렇게.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감사의 기적과 감사 또는 감정일기, 그 다음에 감사 마음 근육 키우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감사로 어떤 삶을 잠깐 변화를 주고 살았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누구라고 보여지시나요? 유순호 대표님 알아보시겠어요? 왜 스님을 오셨을까요? 네, 제가 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되게 불행의 연속으로 살았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도 했고, 어린 시절 경험하지 않아야 할 것들도 되게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불행이란 단어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의 단어들을 제 책받침에 써갖고 다니면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모르고 계속 불행의 그 씨앗들만 계속 심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자살을 시도해요. 제 삶이 너무 우울하고 불행해서 제 스스로 제 목숨을 끊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 알았어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클립 본드를 한 병을 다 먹어 이렇게 마시고 나서 바로 살고 싶은 욕망에 그걸 다 토해내고 집에 있는 소화제들을 있는 대로 다 삼켜버리면서 토해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다짐을 했죠, 중학교 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러면서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청년기, 그다음에 20, 30대까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잦은 불화 속에서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빨리 나는 어른이 돼야지. 빨리 어른이 돼서 이 집에서 나가야지라고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모가 사랑을 전달할 때는 많은 표현의 방법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들도 저를 무척 사랑했겠죠. 사랑의 방식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졸업을 하자마자 서울로 직장을 얻어서 출퇴근을 하게 돼요. 그 출퇴근을 하면서 한 1년 반을 출퇴근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저는 이제 그 외갓집에서 다니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러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뺨을 한 대 맞았는데 한쪽 어. 뺨을 맞고 이쪽 반대쪽 눈까지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놀래갖고 그러다가 애 죽인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프라이팬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저를 이제 때리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맞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어. 그걸 들고 있는 거 보고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응급실에 실려갔죠, 제가. 음.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근데 출근을 했어요. 제가 그 한쪽에 안대를 하고 양쪽에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한쪽 눈은 그나마 조금 핏발만 서 있어서 그 상태로 저는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한 1년 반 동안 저를 따라다녀서 아, 그러면 그냥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탈출구로 저는 음,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음, 그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뭔가 책임져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아이 둘을 낳게 됐고 그 둘을 낳으면서 엄청 정말로 20대 이 23살에 결혼해서 한 3, 4년을 정말 피폐하게 살았어요. 그때도 그 시대에도. 근데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다가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저는 그때 첫 번째 이혼을 결심해요. 두 아이들은 아빠한테 주고 저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뭔지, 그, 나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나는 맨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 응? 남들은 다 행복하게 부모님 그늘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는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을까 해서 저는 단학을 배우게 돼요. 그 단학을 배우면서 한 번도 노래방이나 뭐 이렇게 그 나이트장이나 가서 제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회생활 하면서 뭔가 할 때.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라는 거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라는 존재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존재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단학을 하면서 이혼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저는 이제 미용을 그때 배우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미용을 했기 때문에 또 직업을 미용을 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몇 년을 있다가 세상과 그래도 조화롭게 살고 평범하게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살면 뭐 하겠냐. 아,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한 번 더 결혼해도 무관하다. 그래서 소개를 받았죠. 집도 있고 뭐 공장도 있고 뭐 자기 자산도 있다고 해서 그 소개해 준 사람 말을 믿고 저는 또 덜컥 결혼을 하게 돼요. 남들처럼 막 이렇게 계산하고 따져보고 막 이런 게 제 원래 습관에 그런 게 없어서 그냥 그 사람 말만 믿고 사람이 착하니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게도 월세, 집도 월세, 가진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근데 그때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게는 아이가 갖는 것이 되게 그 아이의 생명이 자라는 게 소중했고 그 아이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원했던 또 아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뱃속에 넣고 한 또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한 5, 6개월이 지나자 이 사람이 음, 제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은 제 카드를 부도를 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지도 않은 몇 억의 빚을 그때 지게 되고 신용불량이 됐어요. 그 신용불량이 되면서 이 사람하고 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제가 신앙을 그때 처음으로 기독교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7년간 했어요. 근데도 내 안에 궁극적인 그 신앙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교회 갈 때는 너무나 다정한 부부처럼 집에 오면 너와 나가 따로 있는 그런 세계를 살면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뭔가 나가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는 두 아이랑 어, 저랑 아마 셋이 동반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 남편하고 남편을 달래서 제가 이혼 도장을 찍고 아이들한테 충분히 아빠랑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없는 형편에 어찌됐든 준비해서 주고 저는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3년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살다가 이 대전이라는 곳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자연 치유를 하게 됐죠. 그리고 2년이 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교의 불조도 모르고 승려의 길을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 승려의 길을 가면서 저는 수없이 울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음. 근데 어느 날 메일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스님들은 세상 인연을 다 끊고 음, 뒤돌아보지 않고 가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어느 날 메일을 확인하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행에 욕심은 있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가감히 수행 옷을 벗게 됐죠. 벗게 되면서 다시 사회에서 나와서 그 아이들을 도우려면 제가 직장이 있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게 힘이 됐던 것이 감사였어요. 많은 이제 자연치유를 하면서부터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감사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0번, 1,000번, 3,000번, 5,000번 이렇게 수없이 많은 날들을 감사를 외치면서 살았어요. 그 감사를 외치면서 아이도 학교를 가게 되고 저도 음, 그 파산 면책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정말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점점점 풀려가면서 제 인생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또 제가 회사를 들어가면서 중국에 한번 또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승려의 길을 접고 세상과 또 조화롭게 살려면 직장이 또 한 몫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잘 나가던 회사가 문을 닫고 중국에 이제 본사랑 합류를 한다고 해서 중국까지 저는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거기도 가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알던 그 본사랑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적고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중국말도 못하지, 영어도 못하지, 소통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거기서 지내다가 도저히 여기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나가야겠다라는 직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희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쇼핑회사 그 사장님이 회사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 덕분으로 제가 회사를 거기서 중국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이제 그쪽에서 퇴직금을 받아서 제가 이제 조금씩 제 형편이 나아지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감사로 책을 내기도 했고 작가로 또 지금 활동하고 있고 시도 쓰고 이러면서 지금 제 삶이 많이 변해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어,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하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떨어져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저 자신을 사랑하는 걸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고 불우하게 살았던 그 기억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온 오류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저한테 음, 조언해주는 어른이 있었다면 제 인생이 아마 지금보다는 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삶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짧은 과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만큼 감사는 제 삶을 치유하고 저를 나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사람들을 또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노력한 게 있다면 웃는 연습을 노력했고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저는 늘 노력했어요. 근데 그것이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고 어떤 계기가 돼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 제 삶의 기적은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적이 다 다르시겠죠. 그러면 제가 감사 도대체 뭔데, 어떤 삶이,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나 다 알게 광고도 나오지만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로 삶을 변화시킨 분들도 많고, 하지만 저 역시도 그 감사가 없었다면 아마 살아 숨쉬는 게 지금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저 예쁘죠? 예쁜 네.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 감사를 빼놓지 않고 제 삶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 과거를 조금 알려드렸고요. 이거 이제 자료 준비한 거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뇌와 삶도 바뀐대요. 이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네. 지금 이렇게 실험 결과로 봐서도 우리의 뇌의 삶이 감사하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감사를 해도 원망을 해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감사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동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 저도 저의 뇌를 회로를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감사를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감사한지는 알아 뭐 당연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한 번쯤 더 고민하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정말로 삶에 작은 기적들이 저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 각자 선택의 주권을 가지시고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적을 느끼시려면 감정적인 걸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정보들이 나한테 그것을 주지만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감사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뇌는 거짓말도 진짜로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내 입으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러면 우리 몸에 70% 이상인 물로 되어 있는 이 액체들이 변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게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내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오늘부터 거울을 한번 보시고 감사를 매일 하면서 매일 거울을 보시면 어제와 오늘과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생각의 회로를 바꾸고 내 설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호르몬, 감사의 호르몬, 행복 호르몬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이 감사할 때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내가 정말로 감사하는 그 마음까지도 내서 하는 감사라면 그 효과가 더 높겠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를 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지만 내 감정이 그 감사를 더 불러일으키는 거라면 아마도 이 많은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삶의 열정을 남기면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헤일리 바돌무라는 분이 자기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감사가 뇌를 바꾸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한대요. 그분이 얼마나 이 감사가 자기의 뇌의 변화를 일으켰으면 이렇게 크게 자신 있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이런 확신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제가 감사로 책을 냈잖아요. 그만큼 감사가 준 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바꿔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되게 우리 일상에 되게 많은 감사가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아서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요 사진들 어떻게 보이실까요? 머리 혹시 아파요. 화면 켜신 분? 괴로워 보여.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우리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면 이런 모습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음 이 모습은 어떤가요? 아, 행복해 보여. 응? 즐거워 보기만 보여요. 네, 맞아요. 보기만 해도 즐겁죠? 응. 저희들도 기쁘고 행복할 때 이런 표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저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되게 어렵지만 연습하면 다 돼요. 혹시 감정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선아님?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표현을 많이 무궁무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장 크게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로 나뉘고 있고요. 거기에 기분 좋은 감정과 기분 나쁜 감정이 있어요. 감정에도 되게 다양한 표현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감정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기분 좋은 감정과 기분 나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솔깃함이라는 단어가 기분 좋은 감정에 들어있대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있어요. 뭐 가뿐함? 가뿐함은 우리가 흔히 잘 안 쓰는데 그 가뿐함도 기분 좋은 감정에 들어가고 기분 나쁜 감정에는 되게 이 부러움이라는 것도 기분 나쁜 감정에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감정 목록을 보고 아, 내가 쓰고 있는 건 여기 몇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이 상했을 때
이 감정 목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감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떻게 내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요 목록을 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저희 톡에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전환 방법이 있어요. 혹시 유순호 선생님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전환하시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전에는 무척 우울하고 어떻게 해소 방법을 몰랐는데 요즘에는 계속 이렇게 긍정력을 느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웃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오질 않아요. 항상 이렇게 주변에 무엇을 보든지 다 좋은 눈으로 보게 되고 뭐든지 다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되지 부정적인 그 감정이 전혀 옆에 오질 않더라고요. 네, 유수 대표님은 너무 지금 감사를 너무 잘하고 계셔서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전환하는 방법은 보고 듣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바꾸고 거기에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분 나쁜 거를 들었어요. 그러면 흘려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듣는과 동시에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흔들어요. 되게 단순한 방법인데 그렇게 막 기분 나쁠 때 그게 흔들기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이게 연습이 많이 돼서 지금은 자동으로 되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기분 나쁜 걸 듣거나 내가 본다 만약에 내가 보기 싫은 걸 봤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든지 선택의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죠. 나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걸 들었을 때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고 보기 싫은 걸 볼 때도 그걸 보기로 선택하는 것도 나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바꾸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에너지가 소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육체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생각에 내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이고 만약에 거기에 에너지가 쏟아졌다. 그러면 내 몸을 써서 그 에너지로부터 벗어나서 내 이 육체의 건강을 다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몸에 병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도 똑같아요. 내 몸이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몸의 건강, 몸의 육체적인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왔을 때 이 생각이 사실일까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 생각이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당신은 땡땡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기 땡땡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마이크 되시는 분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순우 대표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당신은 바보가 아니다. 네. 그러면 염경희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천재가 아니다. 네. 그다음에 마이크 또 키신 분이 희진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모델이 아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양욱현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이크 안 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생각이 안 나.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생각이 아니다. 네, 생각이 아니다. 왜 이렇게 제가 썼을까요? 네. 우리는 흔히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생각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걸 빨리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관찰자 요법이라고 해요. 이것은 명상할 때 주로 많이 써먹는 요법인데 우리가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와 생각을 분리하는 것을 항상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가 라고 질문하시다 보면 결국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번 그 연습을 꼭 해보시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내 스스로 나는 뭐가 부족해라고 생각하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규정하는 것을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 라고 규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생각의 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관대해 주시는 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법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절대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더 커지게 되는 것들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삶들을 수없이 많은 날들을 보냈어요. 그 날들을 보내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그런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힘은 우리가 정말 미지의 세계로 저를 데려가는 것 중에 하나의 징검다리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를 끊임없이 하시다 보면 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튼튼해지는 것들을 치유의 효과를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날들 속에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는 감사일기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나 우리가 기도를 한 장소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내가 이 한 집에 많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작은 공간들이 여러 개 있지만 내가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글을 쓰고 일기를 쓴다면 그 에너지가 나를 보호하게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힘들을 늘 받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길 때까지는 그런 자리들을 조금씩 피해 다니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일기 쓰는 법들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첫 번째로 주변의 많은 것들에 감사를 해요. 작은 거, 플립 하나,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눈,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자여줄 수 있는 뭐 침대, 내가 누울 수 있는,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의 이 집,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를 늘 정보를 교환해주는 휴대폰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감사거리예요. 그래서 아까 감정 목록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게 쓰는 것이 중요해요.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구체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아요. 나는 김영숙 대표님을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다. 나는 또 유순호 대표님을 만나 뵈서 밝은 웃음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아서 뭐 하루에 많은 장문을 쓴다고 해서 감사 얘기를 쓴다고 하면 처음엔 쓰시는 분들은 되게 쉬워요. 뭐 금방 쓰다 보면 뭐 5줄, 6줄 뭐 이렇게 되지만 쓰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한 줄이라도 써서 아,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걸 나중에 돌아보면 너무 시시한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는 신이 우리에게 가장 무한적으로 주는 이 감사를 우리가 매일 느꼈으면 좋겠고 긍정문으로 항상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늘 그동안 누군가를 원망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내가 불편해. 이런 게 아니라 당신 덕분에 내가 부족한 걸 알게 돼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었어. 감사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감사 요청 일기를 현재 시제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감사의 멘토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제가 늘 요청했다면 그런 문장으로 만들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합니다를 꼭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팁은 저는 항상 날짜를 쓰고 날짜는 누구나 쓰겠죠. 근데 항상 저는 제 사인을 해요. 마지막에 쓰고. 그래서 우리 습관이 중요한 건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안 돼요. 뭐 3일 하다가 안 되고 4일 하다가 안 되고 막 또 흩어지고 이래요. 근데 3일이 반복되면 계속 3일이 루틴이 됐으면 3일이 되는 날 제가 그 루틴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21일은 최소의 습관을 길러주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21일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습관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21일이 주는 것은 우리의 뇌에 그 습관을 잡아주는 뇌에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저는 음양탕을 마시는 거를 1년간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음양탕을 마시게 돼요. 그건 가장 간단하게 됐고 지금도 그건 놓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 도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 중에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저도 타봤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제가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어서 대표님을 만났고 그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또 감사로 또 글도 쓰게 됐고 여하튼 우리의 인연은 작은 거 하나 거저 일어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으로 엮였기 때문에 작은 하나인가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지금 나의 주변에 나를 좀 힘들게 한다. 그분 덕분에 나는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이 또 스승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이 변화된다고 하거든요. 저는 20대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학을 했다고. 그 단학을 할 때 처음 도전한 것이 뭘까요? 그 번지점프였어요. 번지점프. 단학을 할 때 15층에서 뛰어내 지금 저쪽에 어디야? 광명인가 어딘가 그쪽에 그 번지점프 그때 처음 생길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번지점프 하는데 정말 바닥에 튕겨 나가는 것 같이 그 스릴감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나로 당당히 산다는 건 새로운 삶에 더 많은 걸 도전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책을 출간하고 지금 감사 필사집을 이제 다가 출판으로 해서 의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만간 출간될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많은 성공 명언을 남겼잖아요. 저는 평범한 나도 감사 명언을 남기고 싶었어요. 내 인생에. 그래서 저를 보고 다른 분들도 아, 나도 이런 명언들은 하나 남길 수 있어 라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들었어요. 100개를 100일 동안 할 수 있게 저만의 감사로 느꼈던 것들을 만들어 봤거든요. 나중에 출간되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시집을 또 출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낭독 그 17일간 그 김영숙 대표님하고 글쓰기, 전자책 쓰기를 해서 또 같이 열심히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게는 유일한 감사의 힘이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쿠나 마타타, 오리지레 이것들은 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잘 될 거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그 많은 말들에는 다 긍정적인 힘을 담고 있어요. 우리 다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감사의 여왕이에요. 이분이 어릴 때 그 많은 경험들 속에서 아픔과 상처투성인 그 이분도 감사를 통해서 성공하셨고, 저 역시도 이 작은 감사 하나로 남은 제 이제 다가오는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삶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삶을 이끄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금 마음이 침체되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감사를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요. 감사는 사실은 처음에 혼자 하긴 되게 어려워요. 하다가 힘들고. 제가 얼마 전에 1:1 코칭을 해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었다고. 그분이 그 말 한마디가 제가 감사 책 한 권 낸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지금 뭔가 제가 많이 나누지는 않지만 그 한 분이라도 그 삶의 변화가 됐다면 저는 충분히 제 책의 가치를 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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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 멋지다. 감사로 또 책을 쓰시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시인이자 수필가이자 아이고 또 명칭을 또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명칭이 많네요. 그죠? 우리 현재는 감사 챌린지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제가 감사 챌린지를 하는데요. 네. 감사 챌린지는 제가 한 14일 정도 해요. 14일 정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소개 좀 사실 해주세요. 네, 제가 PPT는 따로 준비 안 했고 네. 감사를 매일 1000번씩 하는 연습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매일 같이 1000번씩이에요? 네네네. 지금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1000번이고 네.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저는 이제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지만 안 될 때는 하루에 10,000번씩도 했어요. 10,000번씩도. 10,000번씩 일주일만 해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는 이루어져요. 이게 되게 식을 것 같죠? 어렵지만 정말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생각들이
멈추게 돼 있어요. 우리가 되게 많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생각이 멈추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면 더 좋고, 안 되시면 혼자라도 감사 1000번이라도 외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많은 걱정거리들이 줄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캡처 한번 감사합니다. 할게요.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나가실 분은 나가시면 돼요. 네. 눈치 보지 말고 사진 한번 캡처하고. 저 예쁜 척해. 네. 되셨습니다.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고, 오늘 강사님하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은 남아 계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숫자가 다시 한번. 잠깐만요. 여기는 숫자가 있는데 그냥 할게요. 네. 감사 14일 챌린지인가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